그죠?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뭐에 대한 걸 공부한 건가요? 중심지의 성립 과정.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성립 과정, 형성 과정을 본 겁니다. 중심지 성립 조건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들은 뭐냐? 얘들은 조금 전에 크리스탈에는 중심지가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된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중심지가 성립이 됐어. 그럼 얘들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 중심지 간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심지가 상호작용이에요. 자, 무슨 의미냐? 자, 우리 교재 1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나오죠? 보이세요? 네. 별거 없어요, 사실은.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니까 힘든데. 자, 레일리는요,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어. 도시도 중심지예요. 도시도 중심지야. 근데 이 두 도시 사이에 또 도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C 도시라 그래 볼게요. 그래서 레일리 할 때는 도시가 세 개, A 도시, B 도시, C 도시 이렇게 나와. A, B 도시가 나오고 C라는 도시가 중간에 하나 나와요.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계산 문제 할 때. 계산 문제 할 때. 근데 지금은 계산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럼 A와 B 도시 사이에 C라는 도시가 중간에 껴 있잖아요. 자, 그러면 A 도시가 이 C 도시에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C 도시 사람이 10만 명이나 그래 볼게요. 그럼 이 사람들은 A로도 쇼핑하러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B로도 쇼핑하러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그 말은 A와 B가 C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얘기다 지금. 그럼 이제 영향력의 크기를 보려고 그래요. 영향력의 크기. A가 영향력이 클까? B가 영향력이 클까? 이거를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 그거를 레일리는 소매 인력이라고 불러. 그 영향력을. 자, 그러면 이 레일리라는 사람은 두 도시가 C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를 조사할 때 어떤 걸 이용하냐면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요. 만유인력 법칙. 뭘 이용한다고요? 만유인력 법칙. 이 만유인력 법칙은 뭐냐면 모든 사물은 끌어당긴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물들은 끌어당긴다. 그게 만유인력이야. 이때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중심이 크면 클수록 무게입니다. 무게. 중심이 크면, 무게가 크면 끌어당기는 힘이 세. 거리가 멀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 맞아요? 태양이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제일 세지.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 당기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만유인력인 거예요. 모든 사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근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무게, 중심에는 비례하고 거리가 멀면 반비례해. 그런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이거를 여기에다 적용한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C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단 말이야. 그럼 그 말은 A와 B 둘 중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다 이 얘기지. 맞아요? 근데 도시라는 게 무게라는 게 없잖아. 그걸 인구로 보는 거야. 인구. 그럼 A가 B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럼 누가 더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 A가 더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 그럼 비례라는 거는 자 보세요. A 도시 인구가 200만 명. B 도시 인구가 50만 명이라 그래 볼게요.
인구가. 그럼 A가 B보다 인구가 몇 배 더 많아요? 4배잖아. 5, 4, 20. 3배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잘못 들었다고 할게요. 내가 키가 좀 잘못됐나? 마스크를 쓰고 잘 안 들려. 자, 그럼 내 말은 A는 B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4배 센 거야. 맞아요? 그래, 그 의미야. 그게 비례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거리 한번 볼게요. 거리. 자, 여기가 10km. 여기는 20km라 그래 볼게요. 20km. 그럼 어디가 더 가까워? 아이고, 반대로 하는 게 낫겠다. 여기를 20으로 하겠습니다. 죄송. 여기를 10. 그러면 B가 A보다 더 가깝죠? A가 더 멀죠? 2배 더 머네? 2배 더 멀지? 그럼 거리가 멀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지? 2배 멀 때는 2배 약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제곱에 반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2의 제곱이면 몇 배예요? 4. 4배 약해. 그러니까 인구 면에서는 4배 센데 거리 면에서는 4배가 약해. 그러면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하겠지만 10만 명 중에 그럼 A는 봐봐. 무게 면에서 인구 면에서 4배가 센데 거리 면에서 4배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결국 끌어당김이 똑같아요. 여기는. 네? 그런 의미야. 계산 문제 할 때 그거 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10km, 여기가 20km로 해볼게. 여기가 10, 20. 그럼 거리도 가깝네. 얘는 4배 불리하죠. 그러면 얘는 거리도 4배 유리하고 인구도 4배 유리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는 16배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계산 문제 할 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결론은 이거야. 자, 레일리는 도시가 2개 있을 때, 그 가운데 도시가 하나 끼어 있다. 그럼 이 각 도시들이 이 도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영향력을 이 사람은 소매인력이라고 불러요. 끌어당기는 힘. 그럼 소매인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인구 크기와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근데 그 영향력은 인구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까요? 176.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줄치고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 줄치세요. 그리고 상권의 범위를 측정 줄치고요. 그럼 끌어당긴 힘이 세잖아. 여러분 표현을 또 그대로만 기억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 봐봐. A가 B보다 끌어당긴 힘이 세죠. 그러면 A가 B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영향력이 크다는 건 상권도 크겠네. 그렇지. 이걸 딱 하나만 기억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영향력이라는 말이나 상권의 크기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A가 B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세. 그러면 상권이 크지. 맞아요? 그 뜻이에요. 상권의 범위를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상호작용 그래도 됩니까? A와 B라는 도시는 C에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어. 상권의 범위 그래도 돼. 중심지의 영향력 그래도 돼. 다 똑같은 얘기야. 자, 그 다음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는 모형으로서 줄치셨죠? 2개 도시 사이에 2개 동그라미 하고 도시 줄치고요. 얘는 3개 도시 안 돼요. 2개 도시 사이에 도시 하나 끼어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리고 도시야, 도시. 상점이 아니고 도시. 2개 도시 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2개 도시의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했단 말이야. 영향력을 흡입력, 소매인력 이렇게 불러요. 끌어당기는 힘. 그럼 이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뒤에가 이제 결론이에요. 줄치겠습니다. 두 도시의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여기 중심이란 건 인구가 될 수도 있고요. 상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비례하고. 그 다음 그 뒤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랠리는 이론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요, 이거 딱 내요. 인구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딱 이거야. 인구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인구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랠리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론이 나오잖아. 그럼 딱 이거 물어봐. 인구 크기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비례. 이렇게 내. 틀렸죠? X예요. 자, 그 다음 그 맨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A라는 도시가 있고 A 도시, B 도시가 있어. 자, 이게 상권의 경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상권의 경계점. 이 경계점이 뭘까요?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는 지점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는 지점. 예를 들어서 요 중간에 C라는 도시가 있다 그래 보자. C 도시 인구 10만이야. 10만. 그럼 경계점이라는 얘기는 일로도 5만이 가고 일로도 5만이 쇼핑을 가는 그 지점이 어딜까 이 말이에요. 거기를 경계점이라 그래요. 그럼 이 경계점은 A 도시에 가까울까요? B 도시에 가까울까요? B 도시에 가깝겠죠? A 도시 쪽에 가까우면 다 딸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A는 크기도 큰데 거리까지 가까워 봐라. 싹 빨아가 버리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경계점은 큰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까워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에 가깝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상권의 경계점이 어딘데? 거기 어디쯤 될까? 그걸 찾아낸 사람이 컨버스야. 상권의 경계점의 위치를 찾아낸 사람이 누구라고? 컨버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계점을 컨버스는 분기점이라고 불러. 분기점. 그래서 교재 보세요. 컨버스의 분기점, 경계점 모형 돼 있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랠리와 컨버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랠리가 먼저 발표했을까요? 컨버스가 먼저 발표했을까요? 랠리가 발표를 먼저 했지. 랠리가 두 개 도시가 있는데 이 두 개 도시 사이에 하나의 도시가 끼어 있을 때는 그 두 도시의 영향력의 크기는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서 상권의 경계점은 작은 도시에 가까워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컨버스라는 애가 딱 나와가지고 그 경계점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컨버스는 랠리 이론을 수정 응용했다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보세요. 컨버스는 랠리의 법칙을 응용하여 컨버스가 응용한 겁니다.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위치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기점이 뭐야? 상권의 경계점이다. 그럼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오겠지. 나왔죠?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작년에 제가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 딱 나올 때였거든. 내가 나올 거라고 연습도 많이 시켰어,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지금 안 합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컨버스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점을 찾는 모양이다. 경계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허프입니다. 허프. 이 허프도 있잖아요. 허프도 랠리하고 똑같은 이론이에요. 랠리와 똑같은 이론이야. 그럼 차이점이 뭐냐? 자, 랠리는 두 도시가 있을 때 이 두 도시의 상권의 크기 끌어당기는 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이 세? 인구가 많은 도시. 인구가 많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니까. 거리가 멀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 그럼 허프는 뭐냐? 허프는 도시 안에 상점들이 있는 거예요. A 상점, B 상점이 있어. 상점들이 있어. 상점들. 그럼 이 도시 인구가 30만 명이야. 예를 들어서. 남구 주민이 30만 명인데 남구 안에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어.
그럼 30만 명들이 A 상점으로도 쇼핑 갈 수 있고 B로도 쇼핑 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쇼핑을 가는지 영향력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얘도. 영향력을. 뭐 가지고? 만유인력 법칙 가지고. 허프도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 허프도 만유인력 법칙 이용해. 컨버스는 이용했을까 안 했을까? 위에 거를 수정했다고 응용했다고 그랬잖아. 얘 당연히 얘도 이용하지. 위에 거를 응용했는데. 그래서 이 세 이론은 전부 다 만유인력 법칙을 다 이용해요. 그래서요. 이 세 이론을 묶어가지고 중력 모형이라고도 그래. 중력 모형. 다 중력 모형이야. 만유인력 법칙이 중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레일리와 허프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레일리와 허프의 차이점. 왜? 둘이 근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차이점 지금 나왔네요. 레일리는 분석 단위가 도시. 그래서 아까 두 개의 도시 제가 줄치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허프는 뭐예요? 상점이야. 상점. 도시 내 상점이 분석 단위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30만 명은 어디에 갈까? 쇼핑하러. 큰 데 가겠지. 면적 크기에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면적 크기에 비례한다고. 맞아? 거리가 멀면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거리에 반비례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근데 허프는 제곱이 아니고요. 거리의 마찰 계수에 반비례해요. 자, 좀 더 체크할 거예요.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허프도 결국은 고객들, 소비자들은 그 상점도 중심지 아닙니까? 상점도 중심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지, 어느 중심지에 갈까를 결정할 때 큰 데 간다, 작은 데 간다? 큰 데가. 면적에 비례한다고. 멀면 안 가. 오케이? 자, 그런데 허프는 이거를 뭐로 표시했냐면 확률로 표시해요. 확률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A 상점 방문 확률. B 상점 방문 확률. 확률로 표시해요. 확률로. 그래서 이걸 확률 모형이라 그래. 이게 계산이야.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계산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럼 계산 문제 놔두고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상점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방문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 맞잖아요. 면적이 크면 방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는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는 그걸 확률로 표시했다. 그럼 거리가 멀면 방문 확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지. 계산 문제는 차지하고 차이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허프는 뭐로 표시했다? 확률로 표시했다. 확률로. 오케이? 면적이 크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방문할 확률이. 자, 그리고 아까 레일리는 도시 2개밖에 안 돼요. 얘는 3개 있어도 괜찮아요. C 상점, D 상점. 상점이 여러 개라도 관계없어. 그럼 상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죠. 경쟁 점포수가 많아지면 특정 점포를 방문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렇지.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일단 몇 개 더 줄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77페이지 허프. 그거 보니까 확률 모형 돼 있죠? 보이세요? 소매지역 이론 돼 있잖아. 상점이기 때문에 그래. 자, 1번 보겠습니다. 허프는 그 뒤에 셋째 줄에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찾으려고 그러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맨 밑에. 거기 줄 3개 보이세요? 줄 3개 보이세요? 그거 딱 묶고 별표하세요. 자, 소비자가 A 점포로 쇼핑 갈 확률은 A 점포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177페이지 맨 밑에. 잘 따라와야 돼. A 점포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리는 공간 마찰 계수에 따른다고 돼 있죠.
네? 아까 우리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에 한다, 반비례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허프는 방문 확률은 점포 면적의 비례 거리의 마찰 계수성의 반비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까 비례 반비례를 식으로 표현할 때 비례는 분자입니까 분모입니까? 아까 내가 이거 알아두면 도움이 돼. 아까 지대 직가 할 때 보세요. 직가는 2자1분의 지대였죠. 그 분모가 아까 비례라고 그래서 반비례라고 그랬어요. 반비례. 아무리 잊어먹는 게 특기라지만 자꾸 잊어먹지 마세요. 자꾸 잊어먹지 마. 잊어먹는 것도 습관된다. 그거 왠줄 아냐? 왜냐면요. 기억하고 싶으면 욕구가 약한 거야. 저는 그리 봐요. 이걸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잊어먹을 확률이 낮은데, 그렇게 꼭 기억했다는 마음이 잘 없으면 빨리 잊어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만율력은 무게 중심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비례한다는 건 여기 분자랑 분자란 뜻이에요. 반비례는 분모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는 크게 머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반비례는 분모, 분자는 비례. 이거는 큰 뭐 테크닉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요. 고도의 뭐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만 조금 들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봐봐.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방문 확률은 면적에 비례한다면서요. 그럼 면적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 거리의 마찰 계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레일리는 제곱이지? 그게 마찰 계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허프는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허프는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 나온다. 최근에 마찰 계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마찰 계수 설명드립니다, 제가. 자, 그래서 허프는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허프의 거리는 시간 거리예요. 허프의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요? 시간 거리. 자, 그래서 레일리는 두 개의 도시, 허프는 다수의 상점, 얘는 확률을 표시해. 확률. 그리고 얘는 시간 거리야. 시간 거리. 아유, 죄송합니다. 이 허프가. 시간 거리. 그럼 얘는 뭐냐? 실제 거리. 거꾸로 적고 있는 거야. 여기 확률 밑에 거죠.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레일리든 허프든 둘 다 공통적으로 만율력 법칙을 이용해. 만율력 법칙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크면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고요. 거리가 멀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건 공통점이야.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 허프는 그걸 확률로 표시했다고 해서 확률. 그리고 거리가 무슨 거리라고요? 시간 거리고요. 레일리는 도시지만 허프는 상점이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거리는 마찰 계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마찰 계수 한번 볼게요. 178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별표예요. 자, 제가 이걸 줄을 칠 텐데 줄 치기 전에 생각을 해본다. 자, 마찰 계수. 마찰 계수가 뭘까? 마찰을 계산해가지고 숫자로 표시했구나.
이게 마찰 계수예요. 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크다. 마찰 계수가 크다는 말은 마찰이 크다는 걸까? 마찰이 작다는 걸까? 마찰이 크니까 마찰 계수가 크겠지. 제가 그랬잖아요. 마찰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마찰 계수인데 마찰이 크면 마찰 계수가 크지 않겠어요? 마찰이 작으면요? 마찰 계수 작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포인트는 뭐예요? 마찰이 뭘까? 이게 중요하네. 마찰이 뭘까? 마찰. 자,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가려면 마찰이 발생한단 말이야. 마찰이.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절로 가는데 교통 조건이 나빠. 교통 조건이 나빠. 그럼 가기가 쉬워려. 그럼 마찰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가기가 힘들다. 마찰이 큰 겁니다. 가기가 힘들어. 가기가 힘들면 마찰 큰 거예요. 곧 추석이잖아. 그럼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또 시댁에 가고 해야 되잖아. 근데 시댁에 가면 마찰이 크대. 그럼 가고 싶어, 가기 싫어? 가고 싶어? 자, 무슨 말이냐면 가기가 싫다. 마찰 계속 큰 거예요. 아, 가기 싫은데 저기. 그 마찰 계속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 계속 크다는 것은 첫째, 가기가 힘들어. 교통 조건이 안 좋아. 교통 조건이 나쁘면 마찰 계속 커요. 가기가 싫어. 이것도 마찰 계수가 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편의품이라는 게 있고 전문품이 있어. 편의품은 내가 자주 사는 물건이 편의품이야. 생필품. 전문품은 뭐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내 취미가 반영된 거야. 남들 낚시. 낚시 도구 파는 거. 그럼 낚시 광이야, 이분은. 그럼 인천에 이번에 낚시 도구가 우리나라에 딱 3개 들어왔대. 3개. 그만큼 희귀한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부산에 사는 사람 전화를 했어. 사장님, 이번에 낚싯대가 들어왔는데 3개 딱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떡하실래요? 지금 안 오신다 그러면 제가 딴 사람한테 팔려고 그러는데요. 뭔 소리야? 지금 시동 걸고 있는데 한 달음에 달려간단 말이야. 전문품점은. 그러면 전문품점은 멀어도 가겠네요. 생필품 멀면 가요, 안 가요? 내가 지금 간단한 생필품 사는데 멀리 있어. 그럼 갑니까? 안 가지. 자, 그러면 전문품은 멀어도 간다. 편의품은 멀면 안 간다. 그러면 공간 거리 마찰 계수라 그러거든요. 이 마찰 계수를 공간 거리 마찰 계수라 그래. 그러면 가기 싫다. 편의품점은 멀면 안 간다 그랬지. 그 마찰 계수가 클까 작을까? 이것도 작다고 그래. 가기 싫다고 그랬잖아. 멀면 안 간다고. 멀면 안 가겠다. 마찰 계수 커. 멀어도 갈게. 마찰 계수 작다고요. 멀어도 간다. 마찰 계수 작습니다. 멀면 안 간다. 마찰 계수가 큰 거예요. 맞아요? 자, 2가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교통 조건이 나빠. 마찰 계수 커. 가기 힘들어. 기꺼이 갈게. 마찰 계수 작은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3번입니다. 교통 조건이 좋을수록 마찰 계수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공간 마찰 계수는 딱 줄치고요. 교통 조건이 좋을수록 작아지는 경향 줄치고. 가기 쉽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 편의품점보다 마찰 계수가 크다 작다? 작아. 기꺼이 갈게. 멀어도 갈게. 이렇게. 그럼 편의품점은 공간거리 마찰 계수가 크죠? 그 말은 멀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편의품점들은 고객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고객들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 개수가 작을까 많을까? 많겠지. 군데군데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런 거는. 그러니까 편의품점은 개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분산 입지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고차야, 저차야? 저차지. 개수가 많다니까? 개수가 많다니까? 전문품 멀리 있어도 오네? 전문품 멀리 있어도 오네? 개수가 굳이 많을 필요가 없지. 맞아요? 그래서 전문품점은 일종의 고차 중심적인 거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멀어.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걸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자, 어찌됐든, 자, 정리합니다. 자, 레일리든 허프든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한다. 레일리든 허프든 전부 다
인구가 크다든지 면적이 크다든지 상점 크기가 크다든지 이렇게 중심이 크면 고객들이 더 많이 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거리가 멀면 안 온다고요. 자, 그런데 레일리는 중심지가 도시고 허프는 중심지가 뭐라고요? 상점이다. 상점. 그리고 레일리는 도시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A 도시, B 도시 두 개밖에 안 되는데 허프는 도시 내 여러 상점도 가능하다. 그리고 레일리의 거리와 허프의 거리가 다르다. 레일리의 거리는 실제 거리이고 허프의 거리는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공간 거리 마찰 계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제가 좀 말씀드렸죠. 교통 조건이 좋으면 마찰 계수 작아. 전문품 마찰 계수 작아.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다음 문제고요. 자, 4번 볼까요? 178페이지 4번. 자, 4번이 이제 레일리와 허프의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레일리나 컨버스는 도시 단위야. 레일리, 컨버스 도시 단위. 그 위에다 두 개 딱 적으세요. 세 개 도시 안 돼. 두 개 도시면 돼. 자, 그런데 허프 줄치고요. 허프는 도시 내 매장 단위야. 도시 내 매장 단위. 매장 단위. 레일리는 실제 거리다, 시간 거리다. 실제 거리. 허프는요, 시간 거리입니다. 시간 거리.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볼게요. 아까 크리스탈레 이론은 중심지 성립 과정, 형성 과정이라 그랬죠. 크리스탈러 중심지 형성 과정 줄치고요. 자, 레일리와 허프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 중심지 간 상호작용. 중심지 간 상호작용. 여기 적어놨죠,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얘들을 중력 모형이라 그런단 말이야. 중력 모형이라 그랬잖아. 레일리와 허프의 중력 모형. 왜 중력 모형이라 그래? 만유인력을 이용했거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머리 터져간다, 지금. 근데 사실은 제가 한 거 이것만 해도 시험장에 가서 이론은 이상 잘 안 내요. 항상 지금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내용이 없다고. 크게 많이 없다고. 크리스탈러. 여러분, 정리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자, 크리스탈러 나오면 뭐라고요? 첫 번째.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고. 네? 그럼 여러분들 중심지 성립 조건을 딱 기억해야 돼. 중심지 성립 조건이 뭐야? 적어놨네. 잘 안 보이나?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다. 자, 어떤 학생이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어. 그 대학 경영학과 교수하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자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왔어요. 그래,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 뭔가? 물어봤어. 네,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 잘했네. 그럼 중심지는 어떨 때 성립하지? 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클 때 성립하는데요. 잘하네.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야? 물어보겠지. 고객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대 거리입니다. 최소 요구치는 네, 그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입니다. 정말 잘하는구나. 그럼 중심지는 고차, 중차, 저차가 있다는데, 그럼 저 얘기하면 되잖아. 아까 백화점, 마트, 슈퍼. 그까지 잘 안 물어봐 또. 몇 개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레일리는 뭔가? 네, 레일리는요, 도시 두 개의 중심지가 있는데, 이 두 중심지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그게 영향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그럼 그 경계점은 어디에 있지? 작은 도시에 가까운데요. 거기가 어디야? 네, 컨버스가 알아냈대요. 컨버스가. 허프는 뭔가? 네, 허프도 도시 내 상점에 대한 영향력인데요. 이것도 만유인력을 이용했지만 이거는 확률로 표시합니다. 확률. 레일리는 실제 거리지만 허프는 무슨 거리? 시간 거리. 그래서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럼 마찰 계수가 뭔데? 설명하면 되잖아요. 교통 조건이 좋으면 마찰 계수 작다. 전문 품종 마찰 계수 작다. 맞아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한 3, 4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그게 다죠. 뭐 글을 막 적어놔서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제 집에 가서 이 내용을 쭉
반복을 들어야, 연습을 해야 돼. 이거 놓쳐버리잖아. 지나버리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꼭 집에 가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넬슨인데요. 넬슨, 네, 양가로 5번에 넬슨입니다. 이 넬슨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30회 딱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30회 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나와버렸어요. 31회. 그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또 나올지 모르는 거 봐놔야 돼. 안 나오던 애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 이제 지금 힘 받았단 말이야. 침체기를 지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 우리가 주식도 처박혀가지고 쫙 횡보하다가 대가리 딱 들잖아요. 이때부터 많이 갑니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거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지? 그럼 얘는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자, 볼게요. 별거 없어요. 그럼 넬슨의 소매입질은 뭐냐? 자, 줄 한번 쳐볼게요. 점포의 경영 줄치입니다. 최대의 이윤의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해 줄 치시면 되겠네. 그거까지만. 글로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가 헷갈려. 넬슨의 소매입지로는 이거예요. 내가 김밥집 하려고 그래. 김밥집. 그럼 김밥집을 어디에 할 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점포의 경영주체가 최대 이윤의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팔기 위하여 이 말이잖아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가? 이게 넬슨이야. 글을 글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넬슨은요, 8가지 원칙을 제시해. 넬슨의 소매입줄이 뭔지 아시겠어요? 뜻은 상점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가게를 어디에다 열어야 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꽃집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다 꽃집을 열어야 될까? 내가 식당을 하려고 그래. 어디 식당을 여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걸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야. 8개의 원칙을 제시했다고요. 그래서 교재 보면 8개 원칙이 나오는데 8개 원칙 하나도 안 중요하다. 1번에 그 양립성 보입니까? 1번만 별표할게요. 이 넬슨은 이 8가지 원칙 중에 양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시험에서 다음 중 8가지 원칙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시험에 찾는 게 나오면 할 말 없어. 그때는 틀려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8개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양립성은 정도는 알자. 넬슨은 뭐를 가장 중요시 한다고요? 양립성. 그럼 양립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양립성은요, 거기 둘째 줄에 서로 다른 임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줄치세요. 고객을 주고받는 거예요. 경쟁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예요. 그럼 예를 들면 병원과 약국 이런 거야. 병원과 약국. 나 약국을 차리려고 그래. 근데 병원 하나 없는 허벌판에 약국 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경점과 안과 이런 거예요. 그게 양립성이야? 즉 고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곳에 가게를 차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양립성,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다. 보완. 대체제 그러면 안 돼요. 이걸 가장 중요시했다.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상업입증에서 상권 이론 했죠? 상권 이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점포의 종류예요. 우리 교재 보시면 181페이지에 점포의 종류와 입지 보이세요? 네, 거기 네모하세요. 별표 한 개 합니다. 이게 시험에 이제 나올 만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한 번쯤 나올 때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점포의 종류는 먼저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위치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보이세요? 점포의 종류는 크게 둘로 딱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위치에 따른 분류.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는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 그래도 괜찮아. 그럼 위치에 따른 분류는요. 집심성 점포가 있고요. 집재성 점포가 있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고요. 산재성 점포가 있어요. 이건 위치에 따른 분류야. 이 책에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뭐 굳이 필기를 하셔도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그래서 이 네 개는 위치에 따른 분류고 이거는 취급하고 있는 물건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알아야 되느냐? 집심성 점포가 뭔지 뜻을 아셔야 되고요. 집심성 점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점포의 뜻하고 어떤 점포들이 해당되는지 이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책 한번 볼까요? 자, 181페이지입니다. 거기 집심성 점포 있죠? 심. 중심이란 뜻이거든. 중심에 모인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집심성 점포는 배우지의 중심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예요. 중심에 있는 게 유리하다. 중심에 있는 게 유리하다. 그게 집심성 점포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백화점 보이세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도매점 그리고 밑에 대형 서점 할 때 대형 동그라미 대형 들어가면 다 집심이야. 그리고 그 앞에 고급 음식점이 고급이라는 것도 고급도 동그라미 하세요. 나머지는 그 줄 안 치셔도 돼요. 집심성 점포 뭔지 아시겠죠? 상권의 중심에 있으라는 겁니다. 배우지의 중심에.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집재성 점포인데 줄치겠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입지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같은 업종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하다. 이게 집재성 점포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가구점. 그 밑에 보시면 가구점 있죠? 가구점. 그 다음에 금융기관. 18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관공서. 가구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 여성 보세 의류들도 보통 모여있는 경우 많죠? 우리 성남동 가면은 보세 가게 쫙 몰려 있잖아요. 삼산에 가도 여자 보세 옷가게 쫙 몰려 있죠? 집재성이에요. 집재성. 자, 그 다음 산재성 보세요. 산재성은 뭐겠어요?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이 말이야.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유리하다. 그게 분산입지죠. 분산입지. 흩어지는 게 유리해. 같이 있지 마, 얘들은. 상권이 클까, 상권이 작을까? 상권이 작은 거예요. 상권의 크기가 작은데 모여 있으면 다 쪼개 먹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상권의 크기는 한정돼 있잖아. 자, 그래서요,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잡화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잡화점 시험에 잘 내죠. 그리고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 보겠습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뭐냐면 거기 뭐 동일한 업종의 점포끼리 줄칠게요. 국부적 중심지에 줄치세요. 국부적 중심지 이 말 딱 나오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예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뭐냐면 동일 업종들이 모여 있어. 아까 집재성도 모인다면서요. 집재성도 모이는 거고 얘도 모이는 거야. 그 차이가 뭐냐? 모이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얘들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예를 들어 어구점 낚시도구 파는 거 있잖아요. 이 낚시도구 파는 애들 주로 모여 있어요.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바닷가에 모여 있겠지. 이런 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야. 특정 장소에 모여 있다 이 말이야. 그게 국부적 중심지라 불러.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보시면 어구점, 농기구점 어디 있겠어요?
농촌에 있겠지. 석재상 어디 있겠어요? 산 밑에 있겠지. 주로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장소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동일업종들이. 종묘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국부적 중심지 이런 말 딱 나오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예요. 자, 넘깁니다.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인데 구매 습관, 구매 관습에 의한 점포에 분류입니다.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편의품점이에요. 편의품점이 뭘까요? 편의품 파는 곳이지 뭐. 편의품이 생필품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 줄치시고요. 거리가 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 접근성. 그건 크게 안 중요하고 밑에 저차 중심지 줄치시고요. 저차 중심지. 그 옆에 그런 말이 안 보이네. 좀 적으세요. 산재성 점포가 많아요. 산재성 점포. 편의품점은 산재성 점포야. 산재성 점포가 뭔데요? 분산 있지, 흩어진다고요. 자, 선매품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고객이 상품의 가격, 모양, 품질 등을 여러 상점 등을 통해서 비교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상점이다 되어 있네요. 비교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입니다. 여러분, 선매품이라는 게 뭐냐면 선매품은 물건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상품을 선매품이라고 불러요. 여성 의류, 보석, 전자제품 이런 건 다 선매품이야. 이런 선매품을 팔고 있는 곳을 선매품점이라고 그래요. 무슨 글자가 나오면 선매품이라고요? 비교. 딱 이 글자 기억해. 비교. 그러면 이 선매품점들은 주로 어디에 위치할까? 주로 같이 모여 있어요. 선매품들은 주로 모여 있어요. 집재야, 집재. 또는 집심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집심, 집재성 점포가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구, 부인용, 의상, 보석류 이런 것들 다 집재성 점포입니다. 선매품입니다.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전문품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상품의 특수한 매력을 찾아 줄쳐볼게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멀어도 갈게. 시간이 걸려도 갈게. 이게 전문품이야. 그래서 그 밑에 고급 양복, 고급 향수, 고급 카메라 보이세요? 고급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주로 집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멀리서도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디에 있는 게 좋다? 중심에 있는 게 좋지. 자, 보세요. 자, 이게 배우지야. 이게 배우지라고 지금. 상권이라고요. 자, 가운데 위치하면 점포를 뭐라 부른다고? 집심. 가운데 있는 게 집심. 여기에 모이고, 이렇게 다 모여있어, 동일업종들이. 모여있어. 집재. 모여있는 게 뭐라고요? 집재. 또 모여있다고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하나만 하자. 헷갈리 할라. 모여있다, 집재. 온 동네방네 퍼져 있어. 산재. 특수한 장소, 국부적 중심지에 여기에 모여 있어.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게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됐어요? 자, 다음에 편의품점은 뭐라고요? 생필품 파는 곳. 생필품 파는 곳은 흩어져 있다. 산재. 맞아요? 선매품 비교해서 구매하는 거다. 그네들은 주로 집심이나 집재가 많다고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모여 있을 수도 있다고요. 다음에 전문품점은요. 집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멀리서도 오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게 좋아. 멀리서 올 수 있다면 가운데가 제일 좋지.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상품의 도달거리 크기 순서 보이세요? 어디서 제일 멀리서 온다고? 전문품. 전문품이 제일 멀리서 와. 재화의 도달거리가 제일 멀어. 그 다음 뭐예요? 선매품,
그 다음 편의품. 편의품 멀면 안 가. 그 크기 이해되세요? 도달 거리는 어디가 제일 멀다? 전문품, 그 다음 선매품, 편의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업용 부지 선정 분석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게 안 중요하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184페이지 공업 입지론 하겠습니다.